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ERP의 핵심 요소인 운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이런 것을 실제 경험을 하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의 국제물리학과 하영목 교수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계에 근무하고 있는 하영목입니다. 그 방송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교수님들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게스트. 왜냐하면 교수만 하신 분들은 물론 이론은 좋지만 네. 우리 같은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뭐 지난 어떤 그런 얘기들 네.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신 거는 이분이 계속 교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지금 교수 되신 1년밖에 안 됐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원래 여기 ERP 전문가가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본인이 본인 커리어가 네. 처음부터 사회생활 처음 할 때도 ERP 전문가 아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엔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IT 개발을 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아, 개발자. 여기 개발자도 네. 참 많은데 우리 시청자 네. 중에서. 네. 그래서 개발자로 시작해서 개발을 한 3, 4년 해서 네. 주로 이제 재고 관리나 그다음에 유통의 그 어떤 매장 관리 이런 네네. 거를 이제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다가 네. 이제 HP로 오게 돼가지고 유닉스 엔지니어로 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켓 네네.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하는 네네. 그런 엔지니어로서 일을 오.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ERP 네. 쪽에 전문가로 이렇게 커리어가 되게 좋게 이제 변신하신 건데 어떤 계기로? 네, 당시에는 이제 소켓 프로그램 이런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이 테크놀로지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왜? 이게 너무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제가 이제 원래 산업공학 전공이니까 네네. MRP나 아. 이런 어떤 그 ERP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네. 실무를 좀 연결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서 제 HP 근무할 때 저희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센터라고 하는 ERP 하는 팀으로 네.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아, 자문해가지고. 네, 하게 그때가 됐습니다. 연세가 30대. 그때 당연히 30대였죠. 33살, 4살. 34살. 네. 네. 그러니까 30대 중후반도 충분히 지금 이제 자기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나이대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네네. 할 수 있는 나이죠.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HP에 계셨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언스트 영, 네. 예. 또 그다음에 액센처, LG LG CNS. 네. 근데 제가 얼핏 들게 LG CNS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ERP 쪽에 네. 그 SAP 이제 사업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네. 그 굉장히 뭐 어떤 해에 네. 당해년도에 완전히 그냥 국내 시장을 네. 거의 뭐 독식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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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그때거든요. 네네.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SAP를 도입하거나 이제 ERP의 붐이 일어나는 시기가 막 지난 성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주로 애국계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나 베이링 포인트나 뭐 이제 주로 이런 회사들이 주로 앞단에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주로 하는 이런 ERP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조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 시기에 제가 네네. 이제 CNS에 조인을 해가지고 CNS는 SI 하는 회사이고 네. PI나 이런 걸 잘 못하지만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완성하는 측면은 잘한다 이런 네.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격에 대한 단가나 이런 가성비는 되게 SI 회사들이 좋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PI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가 싸게 그다음에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대대적인 경제적인 서비스지만 또 이렇게 프로세스 관점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뭔가를 그럼요. 체계를 맞춰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도 우리나라 네. 이제 요새 뭐 클라우드다 뭐다 해가지고 SI 업체들도 굉장히 요새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많죠. 지금 네. 이제 그런 방식도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될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고려해야 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책까지 쓰셨어요? 네. 이거는 기업체에 있으면 책 쓰신 거잖아요. 네, CNS 있을 때 네, 쓰는 위기 시대 프로세서 경영을 통한 제도야. 네. 이거는 뭐 ERP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실 수 있습니까? 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까지 따셨어요. 네. 네,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50대 때는 또 이렇게 교수도 되시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로망이거든요. 그게 교수님처럼 되려면 네. 직장 생활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네. 아마 다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들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의 네. 그런 커리어가 네. 어떤 게 있는지를 고민해서 학위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굉장히 폭도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ERP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ERP로 연을 맺은 지가 네. 이제 한 20년은 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20년 넘었죠. 넘으셨어요? 네, 93년도부터 인연을 맺었으니까 야, 23년. 23년 네. 됐습니다. 자, 23년을 이제 ERP와 연을 맺은 전문가로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ERP의 정의랄까? 네. 너무 현학적인 거 말고요. 네. ERP는 이래서 필요하다. 한다면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ERP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게 이제 조직의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지면 네. 첫 번째 발생하는 게 이런 서로의 소통하는 데에 복잡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복잡성을 우리의 버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네. 굉장히 많은 생산성의 로드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성장통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프로세스를 네. 시스템화해서 네.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그 복잡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크다. 네. 그게 첫 번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프로세스와 예. 이 시스템이란 이 말은 네. 그 서양에서는 네. 굉장히 그 문화에 이것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백 년간. 예,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익숙하지 진짜 않죠.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거가 이제 우리도 시행착오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이제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그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생기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생산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생산성인데 네. 그 생산성은 사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네. 그 사람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건 일하는 방식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네네네. 그게 하나의 체계를 갖추면 시스템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좀 비어도 균질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커지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개인기만으로는 한계가 어렵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ERP 하면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면 이제 그 도입하고 네. 구축할 때 뭐 네. PI팀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좀 치중하고 사실 예. 그거 끝나고 나면 몇 년 네. 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운영에도 뭐 PI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구축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네. 이제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그쪽에 네. 에너지를 썼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현장에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자기 업무의 활용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생각이 네. 매우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이제 네네. 구축 이후에 2, 아. 3년 지나면서 갖는 고객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교수님이 경험상 예, 그 구축과 운영에 네. 뭐 이것을 딱히 뭐 나눌 수 없겠지만 네. 그래서 비중을 네. 자, 몇 대 몇이 중요하다. 네. 몇 대 나누면 몇 대 몇으로 하겠어요? 예, 구축과 예. 운영을. 처음에 저는 생각할 네. 때 구축이 7이고 운영이 3으로 생각했고 아, 네네.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예. 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구축이 3이고 운영이 7이다. 3이고 7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도표는 네. 이 도표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LG CNS에 근무할 때 저희 이제 그 엔추로 컨설팅이라는 조직하고 합업을 해서 네. 저희가 국내 ERP 도입 업체들을 내 가지고 서베이를 했어요. 아.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네. 도입 이후에 ERP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는데 가로축이 연이겠죠? 그렇습니다. 1년, 2년? 예, 구축 이후에 이제 사용하는 연도, 네네. 위에가 이제 그 ERP를 활용하는 역량 네.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어, 근데 저희가 놀란 게 네. 전체 한 60% 이상이 네. 기대 이하의 이런 활용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거. 그다음에 네. 대부분이 ERP 성과에 음. 만족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그런 좀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횟수로 따지면 네. 요 2, 3년 때는 예. 요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때 변곡점이 다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왜 이때 왜 4, 5년도 아니고 네, 왜 2, 2, 3년입니까? 예, 저 때가 이제 이 변곡점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네네. ERP를 도입할 때 대부분 탑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탑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간 이제 구축을 해서 1년쯤 하고 1년쯤 운영하고 나면은 이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고 다른 관심으로 옮겨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ERP의 그 역량들이 회사에 고스란히 남아서 자산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흩어져서 아. 그냥 현장에 묻혀버리는 아, 네. 이런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네. ERP에 대한 이런 운영 역량이 아주 현격히 낮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저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거 쓰면 네. 해가지고 딱 구축이 되면 네. 뭐 그룹에 그냥 쓰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예, 예. ERP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이제 속성이? 생각이 다른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그냥 설치해놓고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ERP는 이게 살아있는 업무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아, 사람이 항상 거기. 그러면요. 사람이 아. 항상 그 일이 고정돼 있지가 않고요. 늘 변하거든요. 또 문제하고 항상 또. 문제하고 또 이렇게 붙어 있고. 아, 씨. 그래서 아.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운영 쪽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교수님께서 필드에서 네. 겪었던 이제 그런 사례들 네, 위주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운영에 예, 대한 예. 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ERP 하면 네. ERP의 모듈이라지 기능 네. 또 구축하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기억은 나요 제가 그래, 세미나 네. 같은 것도 네, 네. 운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했던 네. 거는 별로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이런 얘기는 별로 평소에 못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얘기들죠.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구축도 해보고 또 이제 음. 구축된 회사들을 운영하는 일을 맡아서 책임자로 일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그렇게 그 ERP 구축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신문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알리는 그 회사들이 네. 1, 2년만 지나면 응? 다들 그거에 시들시들하고 어. 실제적으로 발표하고는 전혀 다른 음. 상황에서 ERP를 이제 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거짓인지 그걸 네. 좀 밝혀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쓰게 된 논문도 이제 그런 아. 논문을 쓰게 된 거거든요. 박사기 논문을. 자, 지금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네, 네. 거의 다 이제 회사에서 네. ERP가 도입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떻지? 다 아실 건데. 그렇겠죠. 현재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ERP가 구축이 되고 나면 대부분 경영진의 이제 좀 이렇게 판단의 문제가 좀 실무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ERP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임프루먼트가 되면서 정착이 되거나 활용 역량이 커져서 생산성과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부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면 사안별로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트러블 슈팅으로 바뀌거든요. SI처럼 되는군요. 그렇게 또. 되죠. 네. 근데 이제 SAP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증상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이런 이제 대응의 방식으로는 네. 이 원래의 이렇게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제대로 네.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개발에 많은 낭비들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한 복잡성이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자, 이미 이런 문제가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예, 이미 예. 이제 구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럼 예. 그걸 이제 개선시키려면 예, 예. 교수님께서 예. 아니면 전문가가 예. 일단 현재 문제점들을 예. 잘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출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만만치 같은데 않아요. 여기 보면 네. 측정 진단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이 뭐 딱히 뭐 그 어떤 패키지처럼 딱 네. 돼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원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생각할 분야가. 때 이제 그리고 운영을 이제 해가면서 저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속시원하게 그렇죠. 알려주고 그렇죠. 개선책을 제시해주면 고객들도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든 말든 어쨌든 그렇죠. 그걸 제시를 해줘야 제시를 해줘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음. 하는 과정 속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진짜?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제가 좀 경험이 쌓이니까 좀 이제 패키지화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트라이를 했던 게 2014년이죠. 2014년. 예, 야, 예. 그러니까 얼마 안 거의 20년의 무공이 쌓이신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보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회일 수도 있었겠네요.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해외도 이런 진단은 그런 게 혹시 없었나요? 해외는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게 해외는 그 SFP 같은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발산적 사고보다는 수렴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발을 하거나 프로세서를 바꾸거든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표준 프로세서로 진단이 됐던 거를 아. 우리나라는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네.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점이 이제 환경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자, 요 사이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요? 네. 이거가 이제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건 2014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발표된 그런 이제 그 자료입니다. 네. 이제 그 ERP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혁신에 실패한 회사들의 사이클이 이제 빨간 사이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도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노력했다가 아, 다시 또 그 비용- 원상복귀 오면은 아, 그걸로는 답이 아니고 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번에는 식스시마로 가보자. 아.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무슨 다른 혁신의 방법으로 가보자. 이렇게 혁신의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혁신의 실패 비용만 높이고 네. 결과가 없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실패 사이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적하는 것은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하나의 혁신의 방법을 네. 끝까지 이렇게 성공의 비용을 낮출 때까지 일관성 노력해서 있게.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 저게 이제 성공하는 회사의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게 ERP의 운영 혁신의 부분이 저 부분이라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그렇습니다. 하나의 뭐 이렇게 패션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네, 거죠. 처음에 예. 이제 구축서부터 운영까지를 예. 일관성 있게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그 그래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PI 활동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여기 지킴이 활동하고 네. 뭐 교육 시스템에서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저거는 좀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장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건 시스템이 준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인드가 음. 이제 그 어떤 계속 이제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걸 저희는 이제 지킴이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네네. 들자면 네. 그 자재 입출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SAP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쓰거나 뭐 ERP의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일일 물동량이 온 타임에 처리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건 사람이 지켜줘야지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인드셋을 하는 저런 지킴이 활동의 지표들을 이제 네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주는 거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PI 활동이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업무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표준화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 바꿔서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후자가 훨씬 강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깨는 작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PI 활동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죠. 조금 의도나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네네,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좀 빠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실제로 이 성과 KPI 모델이란 것이 네. 이게 그러면 교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프레임입니까? 네, 저희 컨설팅 하면서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워크샵도 하고 프로젝트 아. 하면서 만들어낸 장표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원가 절감을 한다. 그럼 원가 절감에 관련된 사실 구성 요소들이 뭐 운영 비용 감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매출 원가에 대한 절감도 있고 판관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과정에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운전비용 감축에 보면은 재고를 감축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네네.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네. 재고 회전율을 체크하는 데는 보면 생산 계획을 준수하고 네. 생산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재고 정확도하고 연결이 있는 거고요. 재고 정확도는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온타임 처리율이 100% 정도 되느냐. 네. 실적 고정률이 바로바로 일어나느냐, 실사시 재고 정확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느냐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재고 정확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런 좀
밸류 추리의 체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밸류 트리에 예.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지표가 우리 되는 뭐 거죠. 당, 뭐 그렇습니다. 혈당 뭐 이런 혈당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게 교수님의 어떤 그 경험에 의거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들이? 예, 경험과 그다음에 패키지의 특성을 아, 그 이해하다 보면 저런 또 것들이 업종도 잘 봐야 되고. 업종도 잘 봐야 업종에 되고요. 그렇습니다. 업종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씩 변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 점점 이것들 완성도가 높아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게 2006년도 버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네, 모델. 그렇습니다. 예, 이야, KPI 예, 이때부터 해가지고 예, 역시 계속 쭉 예, 된 업그레이드해서 거네요. 가져온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사례 같은데 네. 이거는 어디 회사 사례인가요, 예, 이건요? 여기는 저거 뭐 이제 내부에서 발표된 자료이니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 화학 사례입니다. LG 화학이요? 예, 네네. LG 화학의 이제 원재료하고 완제품의 지연이나 입출고 처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고 일괄로 몰아서 아,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를 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ERP가 도입됐는데도 도입되고 난 다음에도요. 이야, 그랬는데 네. 그걸 잘 몰랐죠. 네. 모르고 있다가 자기 사업본부는 이제 재고 정확도가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잘못됐다. 처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뭐 시스템이야 다 똑같은 시스템을 이제 세팅해서 쓰는 건데 네네.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사업본부별로 그러면 아까 이제 저런 그 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현안이 되는 그 이제 온타임 처리율을 각 사업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업부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포커싱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네. 계속 그 이제 그 팀들하고 온타임 처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야. 했죠. 그러면서 이제 96%까지 올라오면서 오. 재고 정확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니까 네. 시스템을 믿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 본부장님이 놀라셨겠는데 아주 그냥. 본부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안 믿다가 저런 네. 자료들을 계속 이제 보고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는 현장에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네네. 자, 요것도 같은 회사 이제 좀 마케팅 쪽인가 보죠? 네, 이건 마케팅 툴입니다. 이제 주로 보면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급등이나 이런 어떤 수익성 그렇죠, 악화가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또 이제 환율에 대한 이런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내수 물량과 뭐 수출 물량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될 때 감으로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네네. 경험으로 하시거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은 제품 믹스, 수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수를 늘리고 이런 이제 판단을 네. ERP에 나오는 이제 자료들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의사결정들을 바꿔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개선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ERP 도입한 거 다 본전 뽑았겠네. 본전 뽑죠. 저렇게 네. 하고 나면은. 네. 이것이 요즘 와서는 예. 사물 인터넷 모아가지고 데이터가 예. 예전 이때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막 실시간으로 더 우리가 더 찾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여건이 더 개선이 됐죠. 네네. 전보다는. 이게 그러면 실제로 네. 만드신 이제 그 브랜드명이 네. 아까 이게 프레임이 밸류 KPI인가 보죠? 네, 밸류스타 KPI. 밸류스타 KPI.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진단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진단과 나중에 처방까지 하는 겁니다. 처방까지 하는 거죠. 예. 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보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이제 네. 문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진하는 체크하죠, 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네네. ERP도 보면은 이제 그런 문진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각 업무 영역별로 음. 이제 그 구성된 문진표를 온라인으로 쭉 문진을 하고 나면 대충 이제 거기에는 어떤 팩트 중심이라기보다는 느낌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적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이 KPI 모니터링 툴이라고 하는 걸 디벨롭해서 이제 ERP의 그 성과나 활용 역량들을 진단하는 KPI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네. 그걸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내려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하면 한 달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요. 네네. 이제 그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이제부터 온타임 처리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을 네네. 한 달 정도 이제 그 일한 그 결과치를 놓고 문진표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진표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KPI 거. 진단 툴은 얘가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한 자동적으로 거고. 나오는 네. 자료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그 현업 팀들하고 저희가 네. 디자인 싱킹이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처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야, 하게 디자인 됩니다. 띵킹이 저는 최근에 네. 1년 사이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네. 예전에도 이걸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네, 이제 붐이 되기는 1, 2년 정도 됐지만 네. 예전부터 저런 용어를 쓰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디자인 띵킹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되게 예. 이제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에 되게 좋은 좋은 장담 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현업들이 뭔가 공감대를 일게 그렇습니다. 하려는 거죠. 예, 예,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이 네. 그 이게 실제로 이걸 오늘 듣고서요. 네. 저거 괜찮은데 네.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예. 한다면 그 규모나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이게 뭐 문진하고 네. 또 이게 아까 같이 툴 돌리고 네. 디자인 띵킹하고 그런 예. 것들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서 네. 분석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한 달 정도? 한 달? 예. 오, 근데 네. 한 달을 계속 붙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서베이하는 것은 몇 시간 걸리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모양이죠? 예,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그 안에 설치해서 네.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은 이제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네네네.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샵하는 건 한 이틀 정도. 네. 그래서 총 한 3, 4일? 네. 일주일 안에 끝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비애니 파트너스 대표도 하시고 네. 에이전시 본부장도 하셨을 때 이런 것을 네. 국내 한 기업 한 몇 군데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자고 얘기를 했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희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네네. 이 부분이 제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네네. 경험들을 녹아서 네. 지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개발해서 네. 제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세 군데, 네 군데 네.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다. 꽃을 다 못 피웠습니다. 한 60세까지 있으셔야 되는 건데. 쓰겠으면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실 네. 학교에 있으시지만 네네. 뭐 이런 걸 또 액티브하게 또 이렇게 이런 진단하고 하시는 것도 좀 하실 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할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네, 네. 낯선 네, 것 낯설기도 같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네.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네.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한 지표를 네. 그 어떤 실전적인 지표를 뽑아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경험에서 예. 우러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것이 지금은 어떤 그 밸류 스타 KPI라는 네. 툴이 이제 그러면 그 비니 파트너스에는 이것이 있겠네요.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 그건 또 예.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오늘 네. 뭐 이런 걸 듣고서 네. 저희가 저도 한번 이런 거 진단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네네. 저희 그 비애니 팀하고 네네. 제가 이제 저거를 이제 개발할 때 같이 이제 총책을 맡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연결을 시키고 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015년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세상이 네. 또 많이 또 변하고 있잖아요. 네. 뭐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뭐 하고 있는데 바뀌죠.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이 볼 때 그 뭐 ERP는 네. 앞으로 어떻게 네. 진화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ERP 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를 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리빌드업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은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렇게 비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네네.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못 가고 계속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다시 한번 이제 일으키는 그러니까 작업들이, 너무 이제 뭐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네. 이렇게 너무 부안해도 하지 말고 하지 각자 마- 그 업종, 자기 회사의 예. 본질을 예. 지금 잘 지금 오히려 그것을 잘 그렇습니다. 예. 파악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 지금 같은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네, 그 본질을 그렇게 파악하려면 네. 이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어떤 식으로 뭔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시기를 권하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진단 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좀 이제 어떤 현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책들을 좀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네.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이제
있고요. 네네. 이제 그게 좀 여의치 않은 데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네네. 그 개선이 네. 무엇을 위한 개선인지 이런 내부적인 이제 그 어떤 논의하는 네. 조직 내부의 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좀 있으면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들을 하는 아이디어들이 네.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조직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ERP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죠. 조직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음. 실제로 조직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한다면 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맞다고 보시는지 네, 뭐 예. 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런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 내에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거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경쟁력이 기반이 되는 어떤 지표들을 설정하고 네. 그 지표들을 얼마큼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무슨 이 학습을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ERP 여기 KPI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사실은 이제 네네네. 조직의 같은 운영 방식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회사란 게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학점 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문제를 푸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야 우리의 되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네. 디파인하고 그럼요. 그 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 각 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이 지표화시키면 되는 거네요. 지표시키는 그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네. 예. 그게 잘못 도출되면 예, 지표 아무리 만들어봤자 지표 의미가 없는 거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되도록 이제 많은 분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 이제 답변해 주면서요. 네. 요즘은 좋았다. 한 사람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한 분을. 알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 분 기억할 테니까. 예. 둘이서 한 분씩 뽑자고요. 네, 그래하시죠. 자, 장경익님, 각 산업별로 각각에 대한 KPI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지요? 산업별로 ERP 접근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산업별로 KPI가 다 다릅니다. 네. 다른데 지금 뭐 원셋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 KPI 풀이 있느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진화되는 이제 프로세스이고 또 네.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ERP 관점으로 다시 좀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면 ERP가 우리가 안정화가 됐다, 고도화를 한다, 뭐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안정화가 되는 데는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셋업이 되면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산업과 관계없이 그 안정화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느 부분은 좀 이제 고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가면 저런 부분들은 좀 이제 ERP 접근 방식의 해결 방안들이 좀 모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특히 설문 항목 중에서 여러분 그 앞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그 ERP 관련돼 가지고 단순하게 기능 뭐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 오늘 같은 실전적인 뭔가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ERP 관련된 이런 이제 뭐 웨비나건 세미나 할 때 교육이나 이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그 설문 항목이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데 반영할 테니까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님, 밸류스타 KPI에 대해서 먼저 적용 가능 여부나 데모식으로 일부 기능만을 활용해서 우리 ERP에 어떤 계산이 나올지 대략적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밸류스타 KPI가 세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네.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문진표 같은 것은 네.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각 부서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용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각 부서들을 좀 그러면 체크해보면, 이게 네. 지금 이분들이 네. 지금 그럼 바로 그 온라인 문진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온라인 문진표가 이제 그 작성이 돼 있는데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우리 B&E 파트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어주면은 사용 가능하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쉽게 같습니다.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예. 모바일로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당장 이런 또 저희 토크아티스트 이런 거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은. 네,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성환님, ERP 시스템과 다른 관련 시스템과 연계, SCM이라든지 CRM, MES 등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를 커버하려면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축 시 관련 시스템도 같이 재구축하는 것과 인터페이스만 지원하는 것과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방향이 가용성이 높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아주 현장에서 이렇게 봉착된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이제 회사의 그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이 흐름의 스피드가 너무 중요하다. 그 스피드가 생명이다. 예를 들어 자라 같은 이런 이제 네네네네. 패션 회사는 3주 내에 그렇죠. 디자인해서 출시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리드 네네. 타임이 3주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전략이 있다면 그거는 인터페이스 갖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것은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재구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피드가 그렇게 3주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스피드는 떨어져도 그냥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유될 수만 있다면 우리 네.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안 돼. 네. 그런 거라면 사실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태현님, 온타임 처리를 위한 노력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구매 입출고를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출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제품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자, 스태프는요, 지금 오늘 그 하 교수님, 네.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또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님, 구축 시 현업의 반발과 많은 요구사항 등을 대응하려고 하면 적정선의 경계선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저거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 그 이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구축을 할 때 네. 우리는 어느 단계가 돼야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 시작할 때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업들하고. 예, 현업들하고. 네, 네, 네. 그 우리는 어떤 상태를 성공이라고 보느냐. 네. 대부분이 우리 업무가 편해지고 네. 지금보다도 내가 수작업을 덜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변화 관리를 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CEO하고 그걸 추진하는 팀들에 대한 사전 목표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저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본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훈묵님, 측정 진단 시 업종별로 많은 이슈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 이제 업종별로 많은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기 활용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안정화를 먼저 하는 게 네.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정화에 대한 지표는 산업의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첫 네. 번째가 마스터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 이거는 안정화 지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산업과 무관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안정화 지표들을 먼저 이제 그 하고 그 안정화 지표에 이상이 없어 데이터 정확도는 맞는데 우리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도화의 부족한 부분들의 지표를 이제 그다음에 보고 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광희님, SAP 운영 중 BC의 중요한 역할과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저 BC 컨설턴트 역할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시스템이 다운이 되거나 바틀렉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은 다 BC 역할이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그냥 요걸 바가지로 먹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인프라니까 저 부분의 숙련도는 높을수록 좋은 그런 역할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익님은 듣다 보니 제일 문제는 프로젝트 후에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SM 인력을 줄여가면서 혁신이 아닌 운영에만 중점을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좋은 코멘트입니다. 오영택 님도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ERP에 대한 패치가 수시로 발생하고 다양한 업무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부분이 필수적이더라고요.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노태우 님도 저희 보스도 교수님을 전화해야겠다고. ERP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래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다음에 박헌주님, 진단 후 전사적 PI로 인한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협상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전사적 PI가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것은 PI가 아니고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PI와 구조조정은 다른 거다. 왜냐하면 저 PI는 우리의 고객의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제품,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혼연의 일치로 노력하는 부분이지 그게 네. 구조조정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네네. 그걸 만일에 같이 한다면 PI도 안 되고 구조조정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경동님, ERP 시스템 도입 후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좀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지면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좀 동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보여드린 장표 중에 이제 인바디 체크하는 게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KPI 지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을 계속 달성하도록 그렇게 회사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승환님께서는 꽤 오래전에 ERP 운영 진단을 받고 경영층까지 보고가 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영 진단 결과가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마 이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경영진은 명확하게 그 회사에 돈이 돼야 되거나 그렇죠. 돈이죠, 돈. 네,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가 이 실제 개선될 수 있는 지표들이 네.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좀 이제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네. 이제 돈의 흐름을 아마 빠르게 감지하지 않을까. 아까 같이 뭐 재고, 예, LG화학 그런 같은 LG 그런 네, 것들은 네. 그냥 금방이잖아요. 금방 그냥 몇십억이 왔다 갔다 몇십억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서일성님, 만일 그룹사의 ERP를 통합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밸류스타 KPI가 제시한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인사 원가 등 부분 통합 후 목적이 명확해질 때 통합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룹사의 통합이라고 말씀하는 저 부분이 현재 각 계열사가 클라이언트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묶는 통합을 의미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아니면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그 취지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설문 항목의 6번 항목에다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내가 ERP 쪽에 내 세미나나 이제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쪽의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데서 반영 드릴 테니까 6번 항목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님, 디자인 띵킹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프레임들이 제공될런지요? 네, 이제 저희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사고의 방법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돌출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축적된 데이터 활용은 서로 그걸 공유할 수 있으면 아주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어났던 회사가 다른 회사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예. 최성만님, 실시간 재고 확인이 손익에 미치는 실제 사례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기 이제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 재고 파악이 이제 되지 않아서 그 임팩트가 큰 회사들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근무했던 그 이제 회사에서는 실시간 재고 파악이 안 되면 MRP를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업종마다 저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유수연님, ERP와 프론트 시스템 병행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KPI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정확성과 출고 즉시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개 KPI가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와 적정한 KPI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거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요. 또 그 매장의 포스 시스템을 쓰는 데서도 이제 백엔드로 ERP가 있을 때 또 서로 KPI가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거는 회사 차원에서 네. 전략적으로 KPI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번 틀을 잡아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회사의 본질, 그죠?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예, 이제 예.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찬수님, 실질적으로 ERP 도입 시에는 효율화의 재무 성과를 하나, 현실에서는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IT 효율화의 의심을 받곤 하는데 ERP 구축 전과 비교하면 관리 대상 업무가 증가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의 경영진의 IT 비용 의구심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할지 고민인데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게 이제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ERP 예. 도입하고 예. 도입한 그 CIO가 몇 년 있다가 꼭 바뀌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그 CEO의 원성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처음부터 설득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축이 7이고 운영이 3인 줄 알았는데 네네. 실제 해보니까 구축이 3이고 운영이 7이다. 네네. 그럼 처음에 예산을 받고 네. 돈을 쓸 때 이 돈은 3을 쓰는 돈이고요. 구축할 때. 앞으로 네네. 7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CEO하고 이제 어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났다. 네네. 그러면 저런 문제는 사실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서희숙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만약 그룹사 ERP 통합 이슈 발생하고 밸류 스타 KPI 지혜방 통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필요한 정보, 인사원가 등 부분 통합 후 목적이 명확할 때까지 통합이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이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예, 예. 전자가 맞다고요. 아, 전자? 네네네. 전자라 하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막 질문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설정님 다시 질문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문의돼요. 그룹사의 ERP를 통합 이슈가 발생할 경우 SAP 플러스 레거시 ERP, 네. 밸류 스타 KPI가 제시한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필요한 정보 등을 부분 통합 후에 목적이 명확해질 때 통합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즉 SAP와 타 ERP를 통합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사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SAP ERP를 쓰고 네. 다른 회사는 레가시 ERP를 그렇죠, 쓴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네네. 이런 예를 들어서의 질문이시라면 네,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이 먼저죠. 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태현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룹사 통합이면 더 회사의 비즈가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를 것 같은데 프로세스를 별도로 가고 원가, BS 등을 인터페이스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네네. 이영규님께서는 운영 관련해서 문제 발생 시 외부 컨설팅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컨설팅사가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평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기 이제 회사의 그 역량이나 또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강점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본 경험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네. 또 어느 누가 그 프로젝트 인볼브 했는지 그걸 좀 사전에 파악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네. 그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 중에서 그 질문 네. 잘 한 분을 네, 네. 여러분이 계시지만 예. 아니면 교수께서 두 분을 아예 불러주시죠. 두 분을 이름 네, 네. 여러분 적으셨 예, 두 분. 네. 네. 여러분 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처음에 그 질문했던 장경익 씨 장경익님, 네네. 하고 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서일성님 서일성님. 네, 그렇게 좀 네. 추천드립니다. 자, 장경익님하고 서일성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SAP 코리아의 형원주 대표님이 쓰신 탱고 경영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수님, 네. 여기 이제 아직 이제 ERP 쪽 업무를 안 하시고 네. 이제 운영자인 분들, 시스템 네. 운영자라든지 개발자인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ERP 쪽이라든지 네. 프로세스 쪽으로 예. 뭔가 커리어 전환하려면 예.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늘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니까 우리 네. 일하는 산업의 변화가 뭐가 핵심 경쟁력으로 이제 대두되는
게 무엇인지 네. 그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시스템으로 네. 대응해주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이제 이렇게 조언도 받고 고민하시다 보면은 네. 자기 개발하는데 많은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바비라든지 뭐 이렇게 랭귀지 배우는 것보다 아, 그럼요.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 그럼요. 예, 그런 그렇게. 관점으로. 네. 아밥은 툴이니까요.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오늘 자 끝으로 네.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할까요? 네네. 예,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줘서 또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아주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질문들 또 코멘트 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같은 그 ERP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이렇게 다양한 세미나를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설문창 그 6번에 여러분들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좀 세미나 같은 거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또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이렇게 또 같이들 여러 명이 한 100여 명 넘게 우리 같이 이제 좋은 관점 공유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에너지가 듬뿍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7시 반에 여러분들 오늘 7시 반에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또 저희 토크 IT 여기 압구정에서 여기 압구정 오셔도 돼요. 퇴근하시고 오늘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 저자 서울대 경영대학교 교수 노상규 교수님이와 같이 그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그걸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